이중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소 시리즈입니다. 한 폭 가득 분노와 활력을 동시에 품은 듯한 황소의 모습은 전쟁과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작가 자신의 심상을 담아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각별히 사랑했지만 경제적 파탄과 전쟁 등의 이유로 일본에 있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담아 담뱃갑의 은박지 위에 그린 은지화 역시 이중섭만의 상징적인 표현 기법으로 꼽힙니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질감의 선과 거침없는 붓터치가 그의 회화에 독특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섭의 작품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상당 부분 위작 논란에서 시작됩니다. 1970에서 80년대 이후 예술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중섭 그림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그의 작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었죠.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래 경로를 통해 이중섭 그림이라며 유통된 작품들 중 일부는 화면의 필치나 구도가 기존 대표작과 미묘하게 어긋나 위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술계 일부에서는 이중섭 작품이 크게 세 시기로 나뉘고 각각 화풍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악용해 제3의 고증 없이 위작을 만들어낸 이들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특히 담뱃갑 은지화처럼 매체가 다양하고 일괄적인 서명이 없는 경우 감정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됩니다. 대중에게는 이중섭 그림은 워낙 희소하니까 다 진짜가 아닐까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은 감정 전문가들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사라진 이중섭 작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중섭이 과거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그렸다고 알려진 몇몇 스케치나 회화가 한국전쟁과 피난 생활 중에 행방불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는 지인이 보관 중이었다가 소실되거나 암시장을 통해 외국으로 불법 유출되었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일본과 미국 등지의 경매 하우스에서 발견된 이중섭 작품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과연 진품인가 혹은 완벽하게 복원한 위작인가 라는 공방이 뒤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방이 묘연해진 이중섭의 원본들이 어디선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위작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예술사적 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각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중섭은 생활이 불안정해 작품 활동에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보관하던 그림 일부도 파손되거나 팔려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진 자료나 추정 시기별 화풍, 주변 지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감정을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이중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진짜와 가짜라는 문제에서 불거지는 미스터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품 한 점 한 점이 높게는 수십억 원으로 거래되는 상황이니 진위를 둘러싼 충돌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섭의 작품이 지닌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와 시대를 초월해 전달되는 감동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쌓여있는 미스터리와 논란조차 그의 예술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그가 남긴 미학적 성취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진품 여부를 둘러싼 온갖 혼란 속에서도 그림 속에 담긴 고독감,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짧은 생을 불꽃처럼 태우고 간 이중섭. 그의 그림은 한국 근대사의 아픔과 작가 개인의 비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습니다. 위작 논란과 사라진 작품들의 흔적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지만 그 미스터리마저도 이중섭 예술 세계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진짜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토록 사람들은 이중섭의 그림에 매료되는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폭하게 질주하는 소의 눈빛에서 혹은 얇은 은지 위에 남겨진 날 선 펜촉에서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열정과 생동감을 되찾고 싶어 하는지도요.